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유럽 최고 클럽과 계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이마르는 모든 주요 유럽 클럽과 계약을 시도했습니다. 바이에른, 맨유, 레알 마드리드, 첼시, 맨시티는 모두 막대한 이적료와 비슷한 연봉 패키지로 인해 네이마르를 거절했습니다. 바이에른은 이미 2022년 여름에 호날두와 계약할 기회도 있었지만 재정적인 프레임워크 조건으로 인해 이적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유일하게 관심을 가진 팀은 바르샤였지만 임대를 원했고 최소 4명의 선수를 내보내야 하는 과제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네이마르는 알 hillal과 계약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고 메디컬 테스트도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네이마르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말쯤에 사우디로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계약에 시즌당 8천만 유로의 최고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키프와 기자 뱅상 뒤리크가 음바페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음바페는 시즌 전체를 벤치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바페의 훈련 복귀는 내년 여름 계약이 끝날 때 공짜로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음바페는 다시 경기에 나서고 싶어 했습니다. 이번 복귀는 2024년 6월 계약이 만료될 때 PSG가 완전히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시즌 후반에 파리 클럽이 스타 공격수와 재계약을 시도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리오넬 메시의 이탈과 네이마르의 아릴랄 이적 임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라티의 이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새로 영입한 이강인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레키프는 PSG가 한국의 재능 이강인을 창의적인 미드필더 포지션의 잠재적 해결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마요르카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경험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장에서의 다재다능함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미드필더 역할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메시와 네이마르의 부재로 인한 공백이 상당하기 때문에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를 주목한 것입니다. 하지만 9월 1일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일까지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강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22세의 이 선수는 로리앙과의 무승부에서 한 번의 핵심 패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강인은 덴벨레, 음바페, 곤살로 라모스 등 재능 있는 공격수들에게 공을 넘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PSG는 마요르카에서 이미 홀딩 미드필더 또는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이강인이 해당 포지션에서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빠르고 탄력적이며 라리가에서는 공격수로서 많은 경합에서 이겼습니다. 도발, 콤비네이션, 크로스를 좋아하며 모든 플레이에서 집단적인 해결책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네이마르 그를 잊게 하려면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토요일 저녁에 손흥민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브렌트포드의 원정 온 토트넘 팬들 앞에서 경기 전 모이게 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앙헬 포체코글루의 감독 부임과 해리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이후 토트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가운데 손흥민은 요리스의 퇴장과 케인의 이탈로 인해 주장 완장을 물려받아 새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디슨은 로메로와 함께 토트넘의 부주장이고 주장인 손흥민의 의견에 매디슨은 선수들을 경기장에 모았습니다. 이 장면은 원정 팬들의 큰 환호를 불러일으켰고 팬들은 토트넘 구단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이에 대한 질문을 했고 매디슨은 손흥민의 아이디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손흥민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고 저는 허드를 경기장 한가운데서 하는 대신 팬들 앞에서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팬들이 그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소니의 좋은 아이디어였고 긍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토트넘의 해리 케인 이적이 이루어진 그날 데일리 메일을 필두로 많은 매체에서도 대체 선수로 루카쿠 이름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인터 밀란이 루카쿠를 2번 연속 임대로 데려오지 않기로 한 이후 루카쿠의 구애자를 찾기 위해 첼시는 필사적이며 런던 이적을 위한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 토트넘 감독을 지낸 레드넵 감독은 인터뷰에서 많은 생각을 전했습니다. 케인이 레반도프스키보다 낫고 세계 최고 케인은 바이에른을 챔스에서 영광으로 이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감독에겐 시간이 필요하고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히샬리송은 케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케인의 영향력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지난 시즌 히샬리송의 활약을 보면 케인 정도의 레벨이 아닙니다. 브라질 대표팀과 에버튼에서는 골을 잘 넣었지만 토트넘에서는 아닙니다. 히샬리송 외에 다른 대안은 바로 손흥민입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이 아닌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뛰게 해야 합니다. 올 시즌 손흥민이 케인 자리에서 뛴다면 20골은 넣어줄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 뛸 때만큼의 파괴력을 보이기는 힘들 것이고 그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풋볼 365에서는 손흥민 미래를 잿빛으로 묘사하네요. 토트넘은 새로운 왼쪽 측면 공격수를 찾고 있지는 않지만 일요일 손흥민의 활약은 아마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스트라이커가 필요하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에서 공격의 중심축으로 히샬리송은 고군분투했고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손흥민의 길고 화려한 토트넘 커리어에서 최악의 시즌을 보낸 후 31세의 손흥민은 자신의 폼을 되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일요일에 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도 놀라지 않았고 9월까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보도를 본 팬은 생각이 다르네요. 손흥민은 이제 막 토트넘의 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대부분을 부상으로 뛰었고 몇 주 전에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손흥민의 몸 상태가 100%는 아니지만 곧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이른 단계에서 손흥민을 내치지는 않을 겁니다. 토트넘은 최근 손흥민을 팀의 주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손흥민에게 많은 출전 시간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